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청년들을 영웅시나 창조의 주인공으로 키워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건설장을 현지지도 하신 2015년 4월 19일 이날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15년 4월 19일 백두산 영웅청년발전소 건설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날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 위운이 깃들어 있는 발전소 건설장을 다 돌아보시면서 건설장에 오니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정말 간절해진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발전소 건설을 얼마나 중시하셨으면 외국 방문을 마치시는 길로 불편하신 몸이지만 이렇게 산세 험한 곳까지 찾아오셨겠는가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험한 곳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창한 대상건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 육성된 우리 청년들만이 할 수 있다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 강국이라는 것을 힘있게 가시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 위훈을 새로운 시대어로 감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날 이 백두산 영웅청년 1호 2호 발전소 건설을 당 창건 70돌까지 무조건 끝낼 때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시고 이 발전소 건설을 전 당적, 전 국가적, 전 사회적으로 힘있게 지원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는 일을 잘하지 못한 것으로 하여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 심려를 끼쳐드릴 것만 같아 마음을 억제하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발전소의 곳곳마다에서 우리 청년들의 불타는 애국심을 볼 수 있었다고, 자신께서는 전군만마를 얻은 것만 같다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대자연과의 격전을 벌이고 싶다고 하시면서 우리 청년 돌격대원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원당 창건 70돌까지 백두산 영웅청년 1호 2호 발전소를 기어이 완공함으로써 우리 당의 70년 역사는 청년 중시의 역사, 청년 강국을 잇도 세운 역사라는 것을 온 세상에 떨치자고 하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완공의 기쁨 속에 이곳에서 청춘들의 대합창 공연도 진행하고 자신께서 꼭 도와주시겠다고 그날 발전소 원제를 배경으로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자는 운정 깊은 약속도 남기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우리 청년들이 세인을 올려오는 영웅청년 신화를 창조하게 한 무한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안겨주신 사랑과 믿음을 생명처럼 간직하고 당 제8차 대회와 당주만의 제8기지 2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주요 전구들로 적극 탄원하고 있으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위한 보람찬 전쟁에서 당의 후비대, 적후대, 이익측부대로서의 위용을 더욱 힘있게 펼쳐갈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당의 경제건설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자. 자력갱생을 생명선으로 틀어주이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자. 당 제8차 대회에서는 경공업 부문에서 원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나갈 때 대해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서 좋은 경험을 창조하고 있는 랑랑 용해군인 수지용품 공장을 고진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주목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수집할 수 있거나 또 앞으로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원천을 올바로 장악하는 정연한 몰류 수집 체계를 세워서 재자원화의 폭을 부단히 넓혀온 것입니다. 우리 공장에는 그 말할 줄 모르는 원료 창고라고 하는 그 파수지 교환 매대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수지 제품들을 가지고 주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파수지를 받아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료량은 제한돼 있고 시원하게 그 생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에서는 시내 여러 곳의 수매기관과 용계 밑에 수매소들에 나가서
원료를 고도 두리는 이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점차 확대해서 지방에까지 나가서 파수지를 구입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도 두린 파수지량은 매달 수십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자원화 사업이 시작될 당시 파수지 이용률이 원료의 20% 정도였다면 지금은 65% 이상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파수지를 원료를 이용하면 제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자원화 제품이라고 해서 질이 나빠가지고 소비자들 속에서 이거 전혀 쓰지 않고 그다음에 이거 인기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면 이거 질을 높일 것인가 이 방법을 대중적 기술력 신에서 찾았습니다. 제품 유시임이 보면서 거기서 연구하기도 하고 과학기술 보급실에 올라가서 서로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모여가지고 이거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서 생산해 가야겠습니다. 이 안전모가 이번에 우리가 새로 기술 혁신을 해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재생원료가 60% 이상인데 우리 번 제품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존 설비를 합리적으로 개조하고 또 부족한 생산 공정들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이 제자원화 생산 공정을 확립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설비들 모두가 우리 노동자들이 이 착상한 기술 혁신안들에 의해서 이거 개조된 것입니다. 공장에서는 우리 노동자들이 하는 이 착상 하나하나를 다 중히 여겨주고 또 능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능력 있는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자원화의 운용을 고려합니다. 이거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단의 내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각이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이게 큰 미천입니다. 대중적으로 집체적으로 지혜를 합쳐야 합니다.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지던 것을 재생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횟수를 이용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관심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제자원화 사업을 근기 있게 내밀 때 실질적인 단위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위는 곁에, 방도는 대중 속에 있었습니다. 조선과학기술청년맹중앙위원회에서 과학기술 선전 보급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데 힘을 넣어 그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가 인민생활에 입하지 않은 기기가 이렇게 되도록 과학술 활동과 선전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장지업소와 과학술 활동에 대한 발표를 이미 시각에 조직할 수 있는 화상회의 체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우리가 금속화학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분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과학시적 문제들을 종자로 잡고 발표와 현상모집, 학술 토론회 등 여러 가지 과학술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강습을 조직하고 하니까 지난 시기에 비해 참가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 과학연구 성과들을 서로 공유하고 기술 방조를 요구하는 단위들에는 우리 협회 일꾼들을 공장지업소들이 내려보내줘서 한 단위의 연구 성과가 여러 단위에 도입돼서 전국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에서 관계 체계와 시설물들을 복원하고 관수 면적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속에 평양시에서 관계 시설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가 군적으로 박관계 한원 복구 사업을 10%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전반적인 박관계를 다 한원 복구해야 되겠다. 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군적인 사업으로 지금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m 구간에 이미 묻혀있던 간들은 판에서 보수하고 3,000m 구간에 필요한 간들은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해서 그전 시기 간수가 잘 되지 못하던 1,000여 정도의 밭들에 간수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이 제일 긴장하던 간계체계 말단 지역들, 특히 당곡협동농장, 신정협동농장 이 농장들을 비해서 6개 협동농장들의 수십 킬로미터 달하는 관계 물길들을 확장하고 정리하기 위한 사업, 이 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도 거의 마감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시기 우리 구역 안의 농장들에서는 분식 간수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고랑식 간수에 치우치다 보니까 물이 포전에서 들어가는 물량이 초 포전은 물이 많이 들어가지만 마지막 포전에는 물량이 적어서 그 물량 부족으로 해서 생육과 생산에 막대한 종을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식 간수 면적을 결정적으로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구역에서 박강계 복구를 위한 관을 1,500m 새로 늘리고 그다음에 발버둥을 3월 말까지 확보해서 설치하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끝냈습니다. 또 이제 2,500m의 물길 가시기하고 그다음에 물길 확장 이 사업을 강하게 내미는 것과 함께 1,000m의 물길을 조성해가지고 물온천들을 원만히 확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물온천이 확보되는 조건에 맞게끔 양수공들이 책임과 역할을 높여서 양수 소비도를 망가져갈 수 있게 대책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이 이거 관양강에서 요르단 양수기가 물 포야 물이 넘어오기 때문에 물 조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을 놓게 하면 이거 잡아놓고 왜 이용하지 못하겠는가 해서 이거 조리지 공사를 이거 진행했습니다. 요수께서에 대한 조리지 공사도 완전히 끝나고 이에 맞게 이거 양수장도 새로 요수께를 건설했습니다. 양수장에 새로 또 양수기도 새로 설치하고 이에 따라 이거 한쪽으로는 또 관계 보장으로 이거 관공사도 2,000m 남게 다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삼천리방에 대한 물온천도 다 조성되고 그러니까 이거 농장 쪽인 이거 물 보장 사업이 다 완료되고 그래서 머내기 때라든가 남새 생산에 필요한 이거 관기용 물 보장도 원만히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저곡 산천을 푸른 숲 우거진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나무 심기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청진시 청암구역에서는 범출 나무 심기를 전군중적 운동으로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의 주변 산들은 대체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조건에서 금력성과 같은 사름률이 높고 수정이 좋은 나무들을 기술해서 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름 밤나무라든가 딴나무라든가 이런 산열매 나무들을 적적히 배합하는 원칙에서 산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림률을 높이는 데 마을을 받고 감독원들이 현지에서 나무 심기에서 제기된 기술적 요구들을 하나하나 해설도 해주고 실제 보여도 주면서 직수사업에 하사랑 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업은 산림경영서 일꾼들이나 또 구역 안의 책임 일꾼들에게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덕을 보지 못해도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덕을 버리라는 심정을 안고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를 정성껏 심어가고 있습니다. 시중군 산림경영서에서 범출 나무 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군 산림경영서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수종별로 산열매 나무림을 조성할 산림구역을 확정하고 식용 및 약용 가치가 있는 나무를 많이 심는 것과 함께 산나물과 yap초를 배합해서 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18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4,198만여 명이고 사망자 수는 303만 2,1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부터 3월 중순까지만 해도 7만 내지 8만 명 정도였던 그 대륙적인 하루 감염자 수가 3월 말부터 급격히 증가해서 4월 중순에 이르러서는 30만 내지 40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피해가 제일 심한 나라는 인디아라고 합니다. 인디아에서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에 26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해서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이날 하루 사망자 수도 약 1,5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감염자 수가 매일 최고 기록을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나라 정부는 악화되는 현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완전 봉쇄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한편 튀르키예에서는 매일 5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2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등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성은 최근 감염자의 약 75%가 영국 변종 비루스 감염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에서는 매일 2만 명 이상이 비루스에 감염되고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은
자국에서 악성 전염병의 4차 파동이 일고 있다고 하면서 전국의 85% 이상에 달하는 지역들을 위험지대로 지정하고 엄격한 제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전염병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최근 하루 감염자 수가 연일 4,5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전염병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하루 사망자 수가 제일 많은 브라질에서는 18일 하루 동안에 약 3,000명이 또 목숨을 잃어서 총 사망자 수가 37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칠레에서는 집중치료실 환자의 95%가 악성 비루스 감염자들이라고 합니다. 수도 산티아고에서는 전염병의 2차 파동으로 사망자가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편 에콰도르에서도 최근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이 나라의 감염률은 최근에 들어와 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이집트에서 료객 열차가 탈선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개의 차량이 철길에서 탈선되면서 11명이 목숨을 잃고 10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현지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케니아에서 코끼리 보호 사업에 힘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이 나라의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지난해 코끼리 밀렵 행위가 2013년에 비해서 약 96%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코끼리 마리수는 지난 30년 동안 해마다 약 2.8%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코끼리 밀렵과 상하 밀수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와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 데 기인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쪽 지역에서 개였고 종평, 고성을 비롯한 이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2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4월 20일 화요일, 음력으로 3월 초아울의 거구입니다. 24절기 중에 6번째 절기에 속하는 거구는 곡식을 심고 자려는데 좋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내일도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높아져서 날씨는 따뜻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6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는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본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령하 9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안악지방으로서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에서 내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저렇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안개가 꼈다가 개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에 조선 서해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근대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1일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저렇게 일겠습니다. 22일에는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과 자강도에서 개였다가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일겠습니다. 23일에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아서 날씨는 따뜻하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